안녕하세요. 5월 17일 수요일 뉴욕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남궁재 원장님 잘 잤어요? 너무 감미롭게 성시경처럼 잘 잤냐고. 네, 잘 잤습니다. 요즘 왜냐면 이제 증시 분위기도 좀 늘어지고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어제 주 지수 쪽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가 1% 정도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0.64,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어제 1.4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0.13%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도 보시면 어제는 반도체 쪽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대체로 좀 좋았는데 IT 섹터가 한 0.2%,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0.6% 상승을 했고, 이외에 대체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라든지 부동산, 유틸리티 2% 넘게 하락을 했고,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섹터들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남궁재 대리가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방송에 나가서 빅테크와 반도체를 강조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빅테크랑 반도체가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 동향 보시면은 메타랑 넷플릭스는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74, 구글이 2.57%, 아마존이 1.98%, 테슬라 강보합 정도, 엔비디아 한 0.9%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특히 어제 AMD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보시면은 12개의 기업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쪽에서 절대 강자는 엔비디아로 알려져 있고 후발주자는 AMD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같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그쪽이 지금 핫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정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좀 설렙니다. 그리고 금리 쪽 보시면은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10년물이 3bp 오르면서 5.35%, 그리고 2년물이 7bp 오르면서 4.08%가 됐습니다. 어제 큰 변동은 없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27,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섹터별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어제는 자동차 쪽이 좀 약했었는데 대체로 한 2-3%씩 하락을 했습니다. GM이 마이너스 2.6, 포드가 마이너스 3.3, 루시드랑 리비안 모두 한 마이너스 2.6%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금융 쪽에서도 대체로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1.05%, 웰스파고 마이너스 0.98%, 블랙록 마이너스 1.6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국제 10년물 얘기할 때 5.35라고 얘기한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3.53입니다. 3.53. 예, 3.53입니다. 3bp가 올랐네요. 네. 5.35라고 하시면 그래 깜짝 놀랐는데. 네, 어제 발표된 지표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일단 소매 판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M으로 0.4%, 컨센서스가 한 0.8%였고요. 지난달이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지난달보다는 잘 나왔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했습니다. YY로는 1.6%가 나왔는데 이건 약간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코어 소매 판매, 근원 소매 판매도 0.4% MOM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휘발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있는데 YY로 보시면 이것도 한 4.2%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진 1번은 이제 소매 판매 MOM과 YY 추이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소매 판매 YY랑 그리고 오토 딜러라든지 그리고 건축 자재,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 YY 추이입니다. 요게 이번에 4.2%가 나왔고요. 20년 5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의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들이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용 시장과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사진 3번을 보시면은 여기는 카테고리가 한 13개 정도가 되는데 한 7개의 카테고리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상승한 품목들이고 빨간색으로 된 건 하락을 한 것인데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441번이라고 되어 있는 모터 비클 파츠 딜러 이쪽은 MOM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YY로는 한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아래에 빌딩 마티리얼 앤 가드닝 이쪽도 보시면은 MOM으로는 0.5%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YY로는 마이너스 3.7% 기록을 했고, 뭐 헬스케어, 헬스 앤 퍼스널 케어, 그리고 뭐 제너럴 멀천다이스 등등 백화점, 뭐 푸드 서비스 앤 드링킹 플레이스 이런 것들은 MOM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YY로도 보시면은 푸드 서비스 이쪽이 9.4% 또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난스토어 리테일러 이쪽도 한 8%, 그리고 하락 품목이 컸었던 거는 대체로 에너지 쪽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솔린 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YY로 마이너스 약 한 15% 정도, 그리고 스포츠 용품들 이런 것도 YY로 마이너스 5.4%,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마이너스 6.4%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전기기 전자제품들도 마이너스 7.3% YY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구 쪽이 마이너스 6.4인데 이어서 나중에 상무님이 그 홈디포 실적 발표 얘기해 주시겠지만 왜 그렇게 홈디포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소매 판매와 같이 연관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니까 직관적으로 소비를 떠올리기 쉬울 텐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서비스 쪽이 강하잖아요. 소매 판매는 전체 소비의 3분의 1 정도를 커버하는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서비스가 빠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가솔린 쪽 YOY로 한 15% 정도 빠졌잖아요. 네. 이 소매 판매는 명목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을 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솔린 가격 자체가 빠지게 되면은 P가 빠지고 Q가 그냥 유지가 되더라도 전체 숫자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빠지고 약간 수요, 그러니까 Q 쪽도 좀 둔화되면서 컨센 대비 좀 낮은 숫자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PC 개인 소비 지출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숫자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홈 임프루먼트나 가드닝 이쪽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이따가 홈디포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특징 종목 어제 한 2가지 정도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AMD가 4.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뭐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다 라고 하는데 상승 요인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1분기 그 포트폴리오 공시들 13F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AMD 주식을 매수한 헤지펀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댄 롭스, 서드포인트 캐피탈 이쪽에서도 AMD의 주식을 샀고요. 그리고 드래켄 밀러 억만장자 투자자 분도 이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면서 AMD를 매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또 상승 요인 중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번스타인 스테이시 애널리스트가 PC 시장이 올해 1분기에 YY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지만 팬데믹 이후 좋았었던 이 기고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19년도 수준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1분기에 PC 쉽먼트 이게 한 6천만 대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4천만 대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4분기 PC 판매가 저조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었지만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좀 계속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재고도 줄고 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런 2가지 정도 요인들이 나오면서 어제 AMD 주가는 한 4% 정도 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남궁재원 대리는 PC 바꿀 때 안 됐어요? 저희는 제일 좋은 PC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주기가 조금 깁니다. 보통 한 1년 반 뭐 이런다면 저희는 훨씬 좀 긴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좋은 PC를 삼성 거를 쓰거든요.
한 3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네요. 예, 한참 더 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 2023년 쉐어홀더 미팅이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었었는데요. 여기서 내온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말 정도에는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2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전망 인도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전적인 환경이 좀 지속될 것이다. 경제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침체가 될 것인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겠지만 또 12개월 뒤에는 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우위에 있다. 좋은 위치에 있다.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델 Y는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어떤 질문들 중에서 RV 차량 생산할 계획은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RV 차량 생산할 계획은 없지만 사이버 트럭이 RV 차나 캠핑카로 개조해서 뭐 사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 마케팅, 광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SNS나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제는 좀 광고를 시도해 볼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진행되는지도 좀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드라이브 유닛, 이 구동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적은 탄소 규화라든지 그리고 히토류들 그리고 구리가 덜 들어간 이런 것들에 대한 구동 장치를 고민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테슬라의 AI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가장 발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외에서 뭐 크게 오르고 있진 않는데요. 한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네. 그간 예. 신차 출시가 좀 지연되거나 좀 숫자가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었는데 숫자를 준 거는 상당히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AI 빼면은 예.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테슬라는 원래 AI를 하고 있었지만 역시 강조한 것이 새롭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또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예. 있었는데요. 예. 말씀 한번 보시죠. 네. 예.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고 조정 구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조금 둔화되고 있어서 실적은 그냥 밋밋하고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가진 주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숫자를 보면은 37.3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38.3빌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YOY로 매출이 4.2% 정도 빠졌는데 회사 측 얘기는 고가 제품 매출 둔화 그리고 모기지 금리 상승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패턴 변화를 꼽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5.55 빌리언이 나왔는데 YOY로 6.4% 정도 빠졌고요. OPM은 14.88%를 기록하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한 8.5% YOY로 빠져서 3.87빌리언이 나왔고요. EPS도 3.82달러, 컨센이 3.80달러, 뭐 2센트 더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YOY로 6.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CEO 코멘트 보면은 3년간 이례적인 성장을 한 뒤에 2023년은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기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는데 목재 가격 하락, 럼버라고 있죠. 상품 중에서 그 가격이 실제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서부 지역의 추운 날씨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고요. 향후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이던스에 이를 반영했다.
그래서 FY23 가이던스를 보면은 동일 매장 매출 이 2에서 5% 정도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 가이던스는 플랫이었습니다. 그리고 OPM은 14.0에서 14.3%, 이전은 14.5%고요. 이자 비용은 1.8빌리언, 이자 비용이 꽤 높게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EPS는 7에서 13%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전 실적 발표할 때 23회계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때보다 좀 더 하향 조정해서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실적에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가졌는데 이자 비용이 아까 1.8빌리언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474밀리언 대충 4개 분기 곱하면은 한 2빌리언 내외 이 정도로 추정이 될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꽤 많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봤던 빅테크들을 보면은 대개 수년금 상황이라서 이자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많은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이 경우는 이자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그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네. 지난 분기에 2.9 빌리언을 했고요. 그리고 캐시 디비든 배당도 2.1빌리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나 그 배당으로 보면은 주주 환원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밑에 그 아까 실적하고 가이던스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분기별로 이 회사가 기록한 매출하고 재고하고 EPS 이 추이를 보면은 이 회사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20년 1월 하고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은 매출 증가가 그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주황색 선으로 된 재고도 꾸준히 늘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간 이후에도 재고 증가율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매출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재고는 늘면서 매출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EPS 증가율하고 주가도 보면은 똑같이 매출이 늘어날 때 EPS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였고 실제로 주가가 그 피크아웃 한 거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2022년 초 이때 이제 피크아웃 했고요. 매출 피크아웃은 뭐 한 22년 중반기에 피크아웃 했고 EPS도 중반기에 피크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지금 매출이 2020년 초 정도 수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이 네. 재고 증가율이 빠지고 있어요. 그 거의 이제 재고 조정 막바지 국면인 것 같고 여기에서 수요 쪽만 조금 살아나게 되면 ASP나 그리고 물량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PE 멀티플 밴드를 보면은 PE 멀티플 밴드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PE 멀티플로 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이제 모멘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모멘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전방 시장에서 주택 그 개량 수요, 수선 수요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E 멀티플 보면은 굉장히 망가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망가져 있는 것이 이제 PB 네, 멀티플이 PB. 그 산정이 자체가 좀 어려운 회사예요. 왜냐하면 밑에 이제 홈디포의 BS를 보시면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대부분 큰 기업들 보면은 넷캐시 죄송합니다. 이자 비용이 많은 부채 현금이 네. 부채보다 많은 순현금 상태인데 이 회사는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1.26 빌리언에 불과해요. 근데 밑에 이자가 나가는 이자부 부채를 보면은 40.9 빌리언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총 부채하고 자기 자본을 보면은 총 부채가 76빌리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본은 362 밀리언에 불과해요. 더욱더 놀라운 거는 2022년 5월 1일 현재로 이 회사의 총 부채는 78.2 빌리언이었는데 자기 자본은 마이너스였어요. 자본 잠식이었거든요. 미국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본 잠식인 회사들이 몇 있는데 예. 그 이유는 그 주주 환원에 너무 적극적이어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갈 때까지 좀 그냥 놔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그런 류의 회사인데 그래서 옆에 주주 환원을 보면은 환원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맨 우측에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총 시총 대비해서 주주 환원하는 그 비율이 5.09%예요. 그럼 이제 위에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비율 보시면 5.09% 정도의 그 주주 환원을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회사가 이번 분기에 분기 순이익이 3.87빌리언이었잖아요. 3.87빌리언이었는데 실제로 주주 환원을 한 거는 자사주 매입 2.9빌리언하고 현금 배당 2.1빌리언에서 5빌리언을 했어요. 무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영업 현금 흐름이 5빌리언이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업 현금 흐름 나오는 걸로 대부분 주주 환원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만 좀 개선되면은 주가 탄력성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다가 주주 환원까지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남궁전 대리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